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건축 구조 기출문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콘크리트 구조에서 허용 균열폭 결정 시 고려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이거는 이제 허용 균열폭을 이런 걸로 규정을 하는데요, 조금 지엽적으로 어렵게 낸 문제입니다. 이거는 난이도 상으로 분리할 수 있고요, 거의 틀리라고 내는 문제고 거의 이거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허용 균열폭하고는 콘크리트 강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있는 거, 얘를 암기하시는 게 좋겠죠. 42번 갑니다. 요거는 제가 기준이 바뀌어서 제가 수정해서 바꿔놓은 문제인데요, SN275A로 표기된 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요게 275라고 하는 이 숫자가 4번에 보시면 인장 강도가 275. 원래 전에 이거는 어떻게 했었냐면 SN 490A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 490은 인장 강도로 표현한다. 그때 490은 인장 강도가 맞았는데 요게 275로 항복 강도로 나타내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바꿔놨고요. 근데 옳은 거를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 구조형이 아닌 건축 구조용 아벤 강제 SN은 건축 구조용, 일반 구조 SS 이거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용접 구조 SM, 용접 구조형 내구성 SMA 전부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그 내용이 필기에도 나오고 실기에도 약간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기에는 근데 여러분들 참 건축 산업기사죠. 구조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실기에 나오지 않으면 필기에는 반드시 출제가 되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43번 갑니다. 강구조 기동 압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4번 보시면 압축제는 새 장비가 클수록, 자, 새 장비가 크다 그러면 저항 성능이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좋지 않은 거예요. 새 장비라는 게, 새 장비 정의가 R분의 KL이죠. R분의 KL은 얼마나 가늘고 긴 정도를 숫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A번 기둥, B번 기둥 어디가 더 튼튼해 보여요? A하고 B하고 당연히 이쪽이 훨씬 더 튼튼하죠. 튼튼한데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약하냐, 이거를 정성적으로 말고 숫자로 표현해 주세요. 그게 바로 새 장비입니다. 새 장비를 계산을 하면 이 A 약한 기둥이 새 장비 람다가 엄청 큽니다. 얘는 새 장비 람다가 엄청 작아요. 작게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단밀입차 반경분의 KL인데 그 KL이 기본적으로 지지 조건과 관련된 유효 좌골 길이인데 B가 훨씬 더 작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 장비가 크다는 건 이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기 때문에 좌골 성능에 대한 저항 성능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4번 갑니다. 강도 설계법으로 철근 콘크리트 볼을 설계할 때 공칭 강도가 주어졌고 강도 감속에서도 친절하게 주어졌을 때 MU 값을 구하라. 와, 이거는 그냥 다 주어진 거죠. 우리가 원래 소요 강도 MU가 요거보다 작거나 같게 MD라고 하는 얘가 파이 MN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같을 수는 있어요. MU하고 파이 MN이 같을 수는 있어요. 근데 같은 거 요걸 구하라는 거죠. 두 개 그냥 주어진 거 그냥 곱하면 답입니다. 근데 요 공식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간단하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45번 갑니다. 콘크리트에서 보통 골재를 사용했을 경우 탄성 계수 B를 구하라. 탄성 계수 B라는 건 N이죠. N. 요걸 구하라는 거죠. EC분의 ES. 탄성 계수는요, 철근이 탄성 계수가 훨씬 더 큽니다. 대략 한 10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한 7배에서 13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10배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항상 ES가 분자로 올라가고요, 이 C가 분모로 내려옵니다. 근데 ES는 위에 정해져 있어요. 2 곱하기 10의 5승 메가파스칼로 20만 메가파스칼 정해져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C가 변하죠. 할산 탄성 계수 공식이 있죠. 8500 곱하기 루트의 요 세제곱근입니다. 보통 우리가 루트는 많이 쓰는데 루트 4는 2를 바로 알 수 있죠. 2를 제곱하면 4가 되니까 요거는 알 수 있는데 루트 8은 무엇이냐? 그러면 2루트 2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다 세제곱근이 딱 들어가는 순간 얘가 또 다시 2가 됩니다. 2를 몇 번, 3번 곱하면 8이 되느냐 이거죠. 요 세제곱근, 여러분들이 지금 계산기에서 세제곱근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뭘 눌러야 세제곱근을 계산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보통은
그 뭐 쉬프트라든지 세칸이라든지 뭐 이 색깔 다른 거 그걸 누르고 루트를 누르면 보통 세제곱근으로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공식이 이렇게 되죠. 8500 세제곱근의 루트 FCK 플러스 델타 F. FCK는 주어져 있고, 그리고 델타 F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델타 F는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델타 F가 40메가파스칼 이하이면 델타 F는 4. 근데 원래 기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요거하고 FCK가 60메가파스칼 이상이면 델타 F는 6.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조 문제 3000 문제 중에 FCK가 40메가파스칼 넘어가는 건 단 한 군데도 없었다고요. 지금도 없잖아요. 일반 생활에서 FCK가 40이 넘어가는 경우는요, 진짜 0.01%도 안 돼요. 63빌딩이거나 아니면 뭐 롯데월드 타워나 기본적으로 한 50층, 뭐 한 80층이 넘어간다? 우리나라에 80층 넘어가는 건물이 두세 개밖에 없습니다. 얘네들만 40메가파스칼 넘어가요. 나머지는 안 넘어가. 그렇게 보시면 돼. 99.99%는 안 넘어가니까 우리 시험 문제는요, 100%. 지난 30년 동안 나온 3000 문제 중에 단 한 번도 FCK가 40메가파스칼 넘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외워놓으시면 되죠. 주어진 거에다 4 더해갖고 이거는 루트 세제곱근 계산해서 얘가 분모로 내려가고 요거를 구하면 답이 됩니다. 이게 바로 탄성 계수 B 공식을, 그래서 얘를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요것도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두 개를 가지고 요것도 같이 이 세 가지를 다 알아두셔야 풀 수 있는 문제.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6번 갑니다. 46번. 그림과 같은 구조물 에서 지점 A의 수평 반력을 구해주세요. A의 수평 반력. 자, 보시면 얘는 지금 회전단, 얘는 지금 이동단이죠. 이동단은 얘는 요렇게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수직 반력, 수평 반력 두 가지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외력은 수직 반력이 있지만 얘하고는 크기가 같고 방향만 같으면 되겠죠. 근데 얘가 존재할 수가 있느냐? 있죠. 왜냐하면 여기를 항상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A점의 수평 반력, 이걸 구하고자 하는 거네요. HA를 구하고 싶다.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면 되죠. 그래서 시그마 MP 이퀄 제로로 잡으면 됩니다. VA는 바로 6kN이 나오죠. 이 주어진 거에 수직력은 얘네 둘밖에 없으니까, 수평력은 얘네 둘. 그래서 여기를 잡고 시그마 MA 이퀄 제로. 여긴 6이니까. 그래서 6은 시계 방향으로 돌리니까 플러스. 그래서 요거 이 HA를 먼저 했네요. HA는 요 B점을 기준으로 요렇게 돌아가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HA 곱하기 높이는 3m. 플러스 6km는 지금 VA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있으니까 플러스 6 곱하기 6. 거리가 3, 3이니까 6이죠. 얘는 또 6km, 여기서 작용하는 외력은 또 반시계로 돌리고 있죠. 그러니까 또 마이너스 6 곱하기 거리 3m. 이렇게 되는 거죠. 이퀄 제로 해갖고 HA가 플러스로 나옵니다. 플러스로 나온다는 소리는 원래 가정했던 이 방향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죠. 원래 요거까지 정확하게 나타내 줘야 정상이긴 합니다. 근데 뭐 문제에서 그걸 원하진 않았으니까 그냥 절대값만 구하면 되는 거죠. 항상 여기 우리가 HA를 구하고 싶다, 이 아래 첨자의 반대편 여기를 항상 이퀄 제로로 놔두면 된다. A와 B는 서로 반대 방향이기만 하면 된다.